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가톨릭병원 정형외과 성용규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그 치료 방법 중에서도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무릎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걸을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또한 무릎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심하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또는 무릎이 심하게 붓거나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연골이고 이것이 깎이는 거를 퇴행성 관절염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관절염의 정도는 엑스레이로 판단을 합니다. 정상은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서 그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고 뼈가 맞닿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1기부터 4기까지 나눠지는데 1기 같은 경우는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지게 되고 2기부터는 그 좁아진 간격에 추가로 뼈의 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기는 더 간격이 좁아지면서 뼈의 변형이 심해지고 4기는 완전히 연골이 마모되어서 뼈가 직접 위아래 뼈가 부딪히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관절염이 기수에 따라서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통증 강도가 심하고 내가 보존적 치료, 즉 주사나 경구약 또는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수술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다른 인대나 연골판 손상 여부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MRI를 촬영을 해서 우리가 손상 정도를 보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들, 즉 5, 60대 환자들 중에서 무릎이 내반슬 변형, 즉 옷자다리로 많이 휘어 있어서 안쪽만 관절 손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옷자다리가 심하신 분들의 경우 안쪽 관절에 체중 부하가 많이 실리게 되고 이쪽에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절골술을 통해서 체중의 축을 중간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더 이상 안쪽에 관절염을 진행하지 않게 되고 바깥쪽 관절을 이용하게 되어서 통증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형으로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근위경골에 변형이 있는 분들한테서 이런 식으로 절골을 일부러 시킨 다음에 쪽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판으로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철판의 경우 이쪽 절골 부위에 추후 뼈가 차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될 경우에 수술 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 이 철판을 제거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젊은 나이에 한쪽만 즉 편마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마모가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관절 그 부분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 관절이 손상이 전혀 없어야 되고 십자인대든 내부 다른 구조물들이 이상이 없어야지만 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손상된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안쪽만 새로운 인공관절로 바꿔 낀 모습입니다. 손상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나중에 재활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상 부위가 손상되지 않게 손상된 부위만 선택적으로 잘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이렇게 관절이 전체적으로 망가진 분들, 즉 4기인 분들 또는 3기에서 통증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손상된 부분을 전부 깎아내고 새로운 관절로 만들어서 기구를 삽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무릎을 아껴 쓰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무리한 육체 활동 및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긴 하고요. 관절염이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체중 조절
및 무리한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 관절염이 더 진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